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 강사 현상철입니다. 우리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3강, 제3강으로 우리 좀 어려워하시는 비보호 좌회전과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보호 좌회전, 그냥 이름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거예요. 비보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안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 좌회전이에요. 그러면 언제 가야 될까요? 비보호 좌회전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호등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면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은 삼색 신호입니다. 삼색 신호에서 저희가 비보호 좌회전이란 이런 이제 문구를 봤어요. 만약에 이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직진 신호 때 가시면 됩니다. 초록불일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초록불일 때 가나요? 빨간불일 때는 차가 안 오니까 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보통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록불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초록불일 때는 자, 여기서 직진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신호가 나오겠죠? 자, 그럼 반대편도 대부분 이렇게 직진 신호가 나옵니다. 이 교차로의 신호 체계가 그래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여기서 만약에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자, 이쪽 반대편도 이렇게 좌회전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진을 할 때 반대편도 직진을 하고, 예, 좌회전을 할 때 반대편도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 체계를 아시면 왜 빨간불일 때는 안 가야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빨간불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차가 여기서 좌회전차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요.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빨간불일 때 만약에 가도 된다 그러면 옆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예, 갈 수가 없습니다.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초록불일 때는 이 정면만 보시면 돼요.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직진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직진으로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없을 때, 예, 통행에 방해가 안 될 때 그때 좌회전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들이 계속 올 때, 계속 와가지고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런 곳에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둔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항상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직진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게 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초록불이 나왔다고 해서 나 좌회전 해도 돼 하면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예, 비보호 좌회전차가 과실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 회전 교차로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어떻게 보면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이 사거리에서 교차로가 있었죠. 자, 근데 그 교차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거리, 삼거리 이런 교차로는 신호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불, 뭐 좌회전, 뭐 빨간불 이런 이제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 이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규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회전 교차로는 일단은 첫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죠. 오른쪽으로 도는데 자, 반시계 방향이면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제 서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가 없으니까.
예, 서행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안에서 벌써 진입을 해서 돌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예, 무조건 진입하려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입 시나 진출 시 깜빡이를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켜주셔야 되는데,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요.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룰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역삼각형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살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역삼각형 이 도형이 어떤 표시냐면 양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에 보면 진출입로 같은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바닥에 노면에 그려져 있으면 아, 진입하려는 차가 진행하는 차에 방해가 안 되게 양보를 해라. 그리고 조심해서 들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운전을 하실 때 가끔 이제 회전교차로 이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도 방어 운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이렇게 돌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서 대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먼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간이 되면 빨리 가려고 돌고 있는 차가 오고 있는데도 먼저 진입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반을 자르세요. 반을 잘라서, 자, 반 이상 넘어온 차면 내가 시야에 봤을 때 반 이상 돌고 있다. 저쪽에서 이제 진입하는 차면 예, 요거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반 이상 돌고 내 쪽으로 향해서 온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 이쪽으로 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면 여기서 계속 멈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돈 다음에 차가 없을 때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 회전교차로는 요즘에 아파트 입구 앞이나 아니면은 이제 좁은 도로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교통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요.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요. 우리가 보통 신호등이 있는 곳은 속도를 좀 내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런 회전교차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율도 좀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드는 추세니까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가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아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삼각형 앞에서 또 한번 봐야겠죠. 차가 오는지. 근데 대부분 이 앞에 횡단보도를 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전교차로만 보시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판단하시고 가시려고 이 횡단보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른 곳은 괜찮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 정지. 예,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사람이 건널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살피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앞으로 진입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직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직진할 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신호는 없어요.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했다가 1초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 정지를 안 하면 이것도 범칙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신호가 없네? 그러면 일단 정지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만약에 우리가 직진을 하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신호에만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 두 가지만 아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이 회전교차로, 이 비보호 좌회전. 지금 이제 이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이런 이제 교차로 통행에서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인사사고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급하죠. 예, 빨리 가고자 예, 신호를 좀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비보호 좌회전이나 회전교차로 요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전교차로도 의외로 사고가 많아요. 이게 안 지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우선이야 하고 가다가 먼저 나오시는 분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돌면서라도 진입하려는 차가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비보호 좌회전, 회전교차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요 내용들 좀 이해하시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예,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신호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 이런 도로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신호등 있는 도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없는 교차로도 조심해서 예,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예, 차로 변경. 예, 차로 변경 뭔지 아시죠? 예, 되게 두렵죠? 옆에 차들 막 쌩쌩 지나가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